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루신의 산문집 열풍을 만나겠습니다. 루신이요, 예, 노신, 네, 노신. 네, 오늘 준비한 책은 로버트 피어시그의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었는데 네, 이 책은 내일 또는 그 다음날 소개하기로 하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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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루신의 문장, 그 중에서 몇 문장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뉴스에서 홍콩시 장면을 보면서였습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죠. 네, 네, 그리고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전남대학에서 홍콩 시민들과 연대한다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대자보를 둘러싸고 중국 유학생들과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예사롭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루신의 산문집 열풍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에 홍콩에서 우선혁명이 있었죠. 네, 그 당시 할머니들이 어린 손주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세운 슬로건이 아이들을 구하라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하라가 바로 우리 루신의 광일기라는 소설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었죠.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월호 때 저희 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도 아이들을 구하라였습니다. 루시는 우리가 소설가로 흔히 알고 있잖아요. 네, 광인일기나 아큐정전이나 쿵이치나 약이나 이런 소설로 알고 있는데 전체 전집을 보면은 소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뭐 한 권 정도 분량이고 나머지는 다 연구서들, 편지들, 그리고 일기들, 그리고 많은 산문들입니다. 그야말로 죽비 같기도 하고요. 촌철살인의 칼날 같기도 한 빛나는 산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고른 열풍인데 네, 비교적 초기, 그러니까 1918년에서부터 1923년까지 쓴 짤막한 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루신 전집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수고 끝에 작년에 간행이 됐어요. 20권으로. 네, 여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건데 이 루신 전집은 한지 들여놓으세요. 딱 들여놓으시면 집이 폼이 납니다. 예, 중국의 대정신을 딱 늘 만나는 기분에 휩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문고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값도 싸고 같은 번역자들이 번역한 문고본도 나와 있으니까 루신의 좋은 글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루신을 생각할 때마다 루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힘이 없을 때, 기운이 없을 때는 보약 같은 문장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또 한국 지성사에서 보면은 이육사 선생이 루신의 마니아였어요. 육사 선생이 루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추도문을 쓰고요. 아주 명추도문이죠. 네, 그리고 루신의 대표작 중에 하나는 고향을 직접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사에게는 루신이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사는 직접 루신을 만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분으로는 리영희 선생이 루신의 팬이었죠. 네, 그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영희 선생의 중요한 글들, 우리가 소개해드렸듯이 페어플레이에 관한 문장들이 다 루신과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리고 신현복 선생도 루신하고 각별한 교감을 나눈 분입니다. 확실히 그 깊이 있는 침통한 세계를 엿본 사람들은 루신을 통해서 중국을 보고 중국을 통해서 동아시아를 다시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도 예가 아닌 것 같고요. 네, 해서 오늘은 홍콩의 젊은이들의 싸움을 보면서 루신의 이 열풍이라는 산문집에서 몇 개의 문장만 함께 하고자 합니다. 홍콩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이 루신의 문장 듣고 힘을 내기 바랍니다. 이 책 중에 실려 있는 수감록 41, 이 수감록이란
1918년, 19년에 루신이 신청년이라는 잡지에 짤막하게 실었던 글을 읽었습니다. 쭉 시리즈로 실었는데요. 그중에 수감록 41번입니다. 중국 청년들, 1919년 당시 기가 죽어있던 중국 청년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두려워하며 중국의 청년들이 냉기를 벗어나 자포자기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로지 앞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바란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고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소리를 내라. 한 점에 열이 있으면 한 점에 빛을 발하라. 반딧불이처럼 어둠 속에서 한 점의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꼭 횃불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앞으로 끝내 횃불이 없다면 내가 바로 유일한 빛이다. 횃불이 나타나고 태양이 출현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기꺼이 복종하며 사라질 것이다.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횃불이나 태양을 수희하며 찬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비추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중국의 청년들이 모두 냉소와 암전을 아랑곳 않고 오로지 앞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횃불이나 태양을 수희하며 찬미할 것이다 이랬는데 횃불이나 태양이 나타나기까지는 스스로 빛이 돼서 싸울 테니까 우리 청년들도 함께 싸우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온 수희는 불교 용어라고 얘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따라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수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향하는 달을 향해서라면은 그 진부하는 방향을 향해서라면은 기쁘게 함께 싸워 나가자라는 루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맥락을 찬찬히 살피면서 읽어보면은 루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엄숙한지 그리고 엄정한지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아이들을 구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우리 학생들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혹시 김 PD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자낫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죠? 네. 저도 처음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에세이에 그 얘기를 썼어요. 이 자낫괴라고 해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에세이를 읽으면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은 뭐 자본가들이거나 자본에 기생하는 괴물들을 상상했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으로 상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서 살 자격이 없는 괴물들. 뭐 이런 식으로 자학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대단히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어쩌다가 저런 지경으로까지 몰아넣는가 싶어서 오늘 한동안 그 글을 읽으면서 눈앞이 침침했습니다. 뭐 늙은이들을 다 존중해야 한다는 규범 앞에서는 누구나 이 예의를 갖출 줄 압니다만은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얼마나 길을 죽였길래 저런 지경에 처해 있는지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이 루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홍콩 시위를 이끄는 사람들이 10대 또는 20대의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마 루신이라면은 아이들을 구하라라는 광인일기의 마지막 문장과 함께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수감록 49의 한 문장입니다. 나는 종족의 연장, 곧 생명의 연속은 분명 생물계의 사업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연장하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진화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진화의 도중에는 언제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것은 흥겹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합니다. 낡은 것도 흥겹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바로 죽음이다. 저마다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화의 길이다. 노인들은 소년들이 걸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재촉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시면이 있으면 자신들의 주검으로 메워야 한다. 소년들은 시면을 메워준 그들에게 감사하며 스스로 걸어 나가야 한다. 노인들도 자신들이 메운 시면 위를 걸어 멀어져 가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깨달으면 유년에서 장년, 노년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즐거워하며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들의 대부분은 선조들을 초월하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루신이 얘기하는 초인적인 진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득권층들이 기득권을 지키느라고 뒤에 오는 후세대들의 길을 다 막아버리면은 그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루신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20세기 초반 기득권을 진 자들이 청년들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군벌이든 뭐든 그 앞에서 루시는 기꺼이 노인들은 이 심연들을 메워서 청년들이 소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내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요즘 정치계에서도 세대 교체니 뭐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계속 뭐 정치든 학문이든 진입하지 못하면은 네. 그곳은 고인물이 되고 썩기 마련이겠죠. 네. 루신의 말이 정치와 관련해서 또 학문과 관련해서도 각별하게 와닿습니다. 뭐 정치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학계는 늙은이들이 새로운 길을 열지 않아서 또는 구조적으로 학문 생태계가 망가져서 젊은이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수감록 49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문장 섬찟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소년들이 걸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재촉하고 장려해야 한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심연이 있으면 자신들의 주검으로 메워줘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흥겹게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게 바로 건강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낡은 것들도 흥겹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루신다운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짤막한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예, 예. 불만이라는 글인데요. 역시 신청년에 실린 글입니다. 불만을 품고 냉소적인 자세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네. 루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일갈합니다. 불만은 향상을 위한 수레바퀴로서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 인류를 싣고서 인도를 향하여 전진한다.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종족은 영원히 전진하고 영원히 희망이 있다. 남을 탓할 뿐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종족에게는 재앙이 있을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만을 냉소로 치환하지 말고 불만을 향상을 위한 에너지로 다시 끌어올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탓할 뿐 반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 루신이 얘기했던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진보, 새로운 향상을 위해서 그 불만을 생성의 에너지로 끌어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장들도 아주 아찔하게 와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아껴둔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생명의 길입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힘이 없을 때마다 이런 글 읽으면은 조금씩 뭐랄까요 원기를 되찾곤 합니다. 바카스 같은 글입니다. 예. 생명의 길 조금 긴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인류의 멸망은 아주 쓸쓸하고 아주 애달픈 일이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사망은 결코 쓸쓸해하거나 애달파할 일이 아니다. 생명의 길은 진보의 길이다. 언제나 정신이라는 삼각형의 빗변을 따라 무한히 올라간다. 어떤 것도 그것을 저지하지 못한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부조화는 아직도 많고 인간 스스로 위축되고 타락하고 퇴보한 측면도 여전히 많다. 그러나 생명은 결코 이로 말미암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어떤 암흑으로 사조를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참함으로 사회를 습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죄악으로 인도를 모독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함을 갈망하는 인류의 잠재력은 이러한 가시철망을 밟고서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간다.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죽음 앞에서 웃고 춤추며 사망한 인간을 뛰어넘어 앞을 향해 나아간다. 무엇이 길인가? 그것은 바로 길이 없던 곳을 밟아서 생겨난 것이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곳을 개척하여 생겨난 것이다. 예전에도 길이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길은 생길 것이다. 인류는 결국 쓸쓸할 수가 없다. 생명은 진보적이고 낙천적이기 때문이다. 네, 생명의 길, 죽음과 노예의 길을 무릅쓰고 그리고 거부하면서 싸우는
세계 많은 시민들에게 루시인의 목소리를 빌어서 이 생명의 길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아, 예. 네, 생명의 길은 진보의 길이고요. 생명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죽음 앞에서까지도 웃고 춤추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루시인의 길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길인가? 그것은 바로 길이 없던 곳을 밟아서 생겨난 것이고 가시덤불로 뒤덮인 곳을 개척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는 루시인의 명단편 소설 고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루시인의 길의 메타포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남들이 내놓은 길을 가는 게 길이 아니라 진짜 길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는 것이라고 루시는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홍콩의 그 시민들, 그 젊은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루시인의 열풍에서 몇 문장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없는 길, 없는 홍콩의 길을 개척해가는 홍콩의 젊은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고, 홍콩의 청년들 힘내시고, 이게 뭐 생명 기본권과 관련한 일인데, 예, 이거는 뭐 이념, 국적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렬히 응원하고요. 반드시 홍콩의 민주화가 도래하기를 간구합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